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오늘은 저번 미국에 이어 중국의 무역전쟁 배경입니다. 시진핑은 말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일어나게 했으며 덩샤오핑은 부유하게 했다면 자신은 부강하게 만들겠다. 지금부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아시아의 최강자였습니다. 항상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중화라는 자만심 가득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석탄을 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지만 중국은 너무 풍요로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느긋했고 결국 열강들의 침략으로 아시아 최강국의 지위에서 떨어짐은 물론 항상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에게까지 침략당해 일부 지역이 식민 지배를 받는 굴욕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력은 강했고 일본의 항복으로 승전국의 지위는 물론 마오쩌둥은 숙적인 장제스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마오쩌둥은 한동안 절대자로 군림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분열된 중국이 얼마나 약한지, 통일된 중국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폭군으로 알려진 진시황제가 중국에서는 위대한 황제에서 높은 순위를 받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총노선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만큼인 수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중국의 현자 맹자가 사흘을 굶으면 성인 군자도 담을 넘는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오쩌둥의 카리스마는 금이 같고 그는 일선에서 후퇴하는 척 또 하나의 실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을 통해 문화를 20에서 30년 후퇴시켰으며 수많은 지식인들이 숙청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자본가, 경제 전문가, 기업인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즉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도 대약진으로 20년, 문화대혁명으로 20년, 총 40년을 후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덩샤오핑은 그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강해지기 전까지는 도강량이라며 강해질 때까지 자신을 숨기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전략은 적중했고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으며 그 중심에는 값싼 인건비와 공산당의 산업 집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전 세계에 뿌리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경제 실패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수만큼인 수천만 명을 굶겨 죽였다면 덩샤오핑은 시장경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수인 수천만 명의 갑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게 만든 발판에는 선부론이라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자라는 사상이 깔려 있으며 이는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도덕은 중요하지 않은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가 인민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업가들의 공산당과의 유착은 심해지고 일명 관시라며 인맥이 있는 자만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나 깨어있는 자는 있듯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리와 유착을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일부는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르자 덩샤오핑은 칼을 꺼냅니다. 바로 천안문 사태인 것입니다. 덩샤오핑의 의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가차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진핑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비록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가차없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주석의 임기를 철폐하는 등 절대자의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1대1로 중국몽 같은 중국 인민들에게는 꿈같은 비전을 제시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킵니다. 시진핑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국은 기존의 강대국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은 고대 아테나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나온 말로서 고대 두 강대국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물론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영웅의 등장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간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많은 것을 소모해 결국 성장 동력을 잃고 평범한 폴리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시진핑도 미국의 견제로 인해 중국의 불황을 걱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말한 중국몽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과거 찬란했던 중국을 되찾겠다는 것이며, 자신들만의 계산으로는 2030년 미국을 앞지르고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는 것으로 이빨을 드러낸 맹수를 미국은 더 이상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작년부터 벌어졌던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